안녕하세요. 오늘은 호텔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화 인터뷰 2번, 실제로 대면 인터뷰 3번 해서 총 5번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 2번은 바리스타 호텔 면접이었고요. 3번은 푸드 앤 베버리지 어텐던트 면접이었어요. 호텔에서는 이 시금팀 채용에 대한 인터뷰를 어떻게 보는지와 그 다음에 시금팀에서 더 나아가서 바리스타를 이제 어떻게 주로 보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어제 이 똑같은 영상을 찍었어요. 마이크 설정이 잘못돼가지고 너무 민감도를 올려놨더니 오만 잡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타닥타닥거리고 이래서 이제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어제는 그냥 안 보이게 여기다 달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숟가락에다가 꽂아서 하더라고요. 오늘은 타닥타닥 안 거리게끔 이제 이렇게 손으로 들고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총 5번의 면접을 봤는데 마지막에 면접 봤던 데서 붙었어요. 호텔의 바리스타로 근무를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영상 찍을 생각이 없다가 제가 같이 일하는 친구가 호텔에 면접 보러 가게 됐는데 어떤 걸 물었냐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영상으로 찍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호텔 푸드 앤 베버리지 어텐던트의 면접에서는 30분 동안 면접을 봤었고 그 중에 진짜 대략 기억나는 질문들만 추렸을 때 20가지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선 더 막 짜잘하게 묻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기억나는 큰 틀에서만 한 20가지 정도가 나왔고요. 바리스타에 대해서도 어떤 걸 묻는지 조금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바리스타를 어떤 걸 보고 채용을 하는지 제가 이번에 붙은 데에서는 레퍼런스 체크를 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레퍼런스 체크를 이번에 호주 6개월 살면서 처음 해봤거든요. 레퍼런스 체크를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거를 묻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F&B 어텐던트 면접 내용이고요. 처음에는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큰 틀은 한국에서 면접 보는 거랑 다 똑같아요. 너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고 너의 능력은 어떻게 되면서 너의 경력은 또 어떻게 되고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임할 건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물어요. 항상 제일 먼저 묻는 거는 자기소개. 나에 대해서 3가지 단어로 표현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너는 뭐 어떠한 워커이니? 뭐 예를 든다면 너는 정말 뭐 세심한 워커이고 아니면 동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워커이고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를 중요시하는 워커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니? 이렇게 말을 해보라고 해요. 나의 강점과 약점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나에 대한 소개예요. 경력이랑 내 능력치를 평가하는데 이전 직장에서 넌 어떤 일을 했니? 어떤 샵이고 어떤 직무를 맡았으며 뭐 어떤 서비스를 했는지 이런 것도 묻고요.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지 어떤 걸 하고 있냐? 그러면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으면 노티스가 필요하냐? 관두려면은 노티스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이 일과 병행을 할 거면 시프트가 겹치는지 이전 직장이나 뭐 현재 직장에서 이제 팀원들 간의 트러블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트러블들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보통은 호텔의 푸드 어텐던트 같은 경우에는 조식 레스토랑이다 보니까 아침 6시에 늦어도 출근을 해야 돼요. 트레인을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엄청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침 출근이 괜찮은지 뭐 너는 모닝 퍼슨이니 나이트 퍼슨이니 이렇게 저한테 그리고 이제 손님이 컴플레인 했을 때 너 어떻게 대처할 거니? F&B 어텐던트가 거쳐야 할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니? 어쨌든 뭐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 그리고 지금 일하게 될 직장에서 뭐 어떻게 어려움이 있으면 헤쳐나갈 건지 뭐 어떤 일을 했었는지 나의 능력치는 어디까지 그런 거를 좀 테스트합니다. 비자랑 거주지 이런 것도 물어요. 너의 지금 비자 상태가 뭐니? 비자 만료일이 언제니? 그리고 호주에 온 지 얼마 됐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 왜냐면은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일단 시드니의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말썽이 진짜 잦아요. 그래서 막 뚝 하면은 갑자기 이제 트레인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항상 애들 출근할 때 미안 트레인 딜레이 돼서 지금 한 뭐 15분에서 30분가량 늦을 것 같아 이런 콜들이 자주 올라오거든요 단톡방에. 그래서 이제 트레인 타고 어디를 이동해야 되는 거면 조금 그것도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먼데 너 혹시 뭐 이 근처로 옮길 생각이 있니? 이러면은 당연히 있다고 또 말해줘야 됩니다. 근무하게 된다면 언제부터 근무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지금 직장에서 노티스가 필요한지 왜냐면 보통 직장에서 노티스는 한 2주 정도
될까요? 지금 노티스를 한 상태인지 아니면 노티스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있니? 저희가 물어봐야 될 거. 시프트 개런티가 있는지, 통은 주에 몇 시간 받는지, 언제 근무할 수, 복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왜냐면 호텔 같은 경우에는 좀 큰 그룹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복장이나 이런 거는 호텔에서 지원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물어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시프트 개런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시프트 개런티가 있는지를 꼭 물어봐요. 제가 면접을 봤던 데서 시프트 개런티는 4시간이다. 만약에 네가 시프트가 좀 모자라다 생각 들면은 같은 호텔 내에서 다른 시금업장이 있어. 그래서 다른 시금업장으로 너를 파견 보내줄 수도 있으니까 시프트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보통 몇 시간을 받는지 이것도 물어보면 다른 코워커들은 몇 시간을 주로 받냐, 한 30시간, 2시간 이렇게 말하거든. 시급이 어떻게 되는지. 면접할 때는 어차피 그 면접관이 정확하게 몰라요. 걔네들은 인사 담당자가 아니고 그 부서의 매니저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뭐 얼마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하지는 않다고 항상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보내줄 거다.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질문 20개를 모아봤고요. 이게 가장 큼지막한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엄청 빨리 말했지만 이게 또 서로 오고 가고 해야 되면 이게 한 30분이 넘어가거든요. 바리스타 롤에서는 어떤 걸 묻냐면 커피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봐요. 호주 커피와 한국 커피의 차이점. 이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음료는 뭐냐? 그리고 너가 호주에서 일했을 때 가장 많이 팔렸던 커피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호주 우유에 대한 것도 물어봅니다. 호주에서는 거의 모든 카페들이 풀크림, 스kim, 소이, 아몬드, 오트밀크 이렇게 총 5가지를 구비해 있거든요. 아몬드나 소이밀크나 오트밀크 이 대체 밀크 3가지와 엑스트라 핫 주문이 들어왔을 때 스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물어요. 어떤 밀크는 스팀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어떤 밀크는 공기 주입을 조금 적게 해야 되고 엑스트라 핫의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공기 주입을 또 조금 적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하루에 원두 몇 킬로 사용하는지, 또 원두는 어떤 걸 사용하냐, 사용하던 커피 머신 이름이 뭐냐, 그 도켓을 볼 줄 아냐, 음료 종류가 나와 있어요. 라떼면 라떼, 카푸치노면 카푸치노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밑에 추가 요구사항들이 나와요. 엑스트라 핫인지, 어떤 밀크인지. 아무것도 안 적혀있으면 그냥 풀크림 밀크에 적당한 온도로 나가면 되는 거고요. 밑에 막 쭈루루룩 적혀있으면 이걸 다 맞춰서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바리스타의 면접을 볼 때 이제 물어봤던 질문들이고요. 사실 이제 조금만 적응되면은 이거는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으로 바리스타 면접을 보러 가면은 뭐 이런 질문들을 하지? 전혀 예상 못했던 질문인데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리스타 면접 보기 전에 이런 영상들을 많이 찾아봐서 어떤 걸 묻는지 뭐 원두량, 기계 이름 뭐 이런 것들 다 묻는 걸 알고 가가지고 대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면접을 한두 번 보니까 이제 대충 어느 걸 물을지 감이 와. 아 이런 걸 질문하는구나 새겨놨다. 면접 시에 질문을 딱 들으면 바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레퍼런스 체크를 제가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요. 저한테 이제 정확하게 그 직장을 콕 집으면서 이 직장에서 팀 리더나 매니저나 보스한테 레퍼런스 체크를 요청할 건데 전화번호를 줄 수 있냐 이래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했거든요. 저랑 같이 근무했던 친한 친구한테 너 내가 레퍼런스 체크가 필요한데 연락처를 좀 넘겨도 되겠냐 이래가지고 그 친구가 레퍼런스 체크를 해줬어요. 호텔에서 어떤 걸 물어봤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근무를 진짜로 한 게 맞는지 저의 롤과 그 레퍼런스를 해주는 친구의 롤이 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얘기했던 거와 이 친구가 얘기한 거에 사실 파악을 하는 거죠. 근태에 대해서 물어.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그 레스토랑이 조식 레스토랑이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이전에 근무했던 곳에서는 지각을 한 적이 없는지 또는 근무 태도가 어땠는지 이런 걸 묻더라고요. 팀워크가 어땠는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는지 제가 그만둔 이유도 묻더라고요. 그리고 재고용할 생각이 있는지 친구가 정말 너무 잘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벨이라는 사람과 근무를 같이 했던 게 맞고 이 친구는 몇 달 동안 근무를 하면서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고 정말 일에 성실히 임했다. 그리고 팀워크도 정말 좋았다. 친구들과의 이 모든 팀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고 이 친구가 한국에 잠깐 돌아가야 돼서 이 잡을 그만두게 됐다. 당연히 이 친구를 재고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 기쁠 것이다.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붙었어요. 저는 이번에 이제 레퍼런스 체크가 처음이라서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남들이 말하기에는 한국 친구한테 그냥 부탁해도 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한국 친구들이 전화 영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요청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 땡스 투 마리아라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면접도 많이 보고 진짜 이게 몇 달간에 정말 오래전부터 면접을 계속 하나하나씩 봤었는데 이전에 근무했던 테이크어웨이 샵 그 오지잡에서는 시프트를 많이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일을 하나 더 구해야 되는데 하면서 간간히 면접을 막 봤었는데 다 하나도 안 붙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기력해가지고 잠깐 한국을 들어갔다 와야겠다 하고 한국에 가서 좀 마음을 다시 차곡차곡 채워놓고 결의를 다져가지고 이제 일주일 내내 C컴 찾아서 레주메를 넣었거든요. 넣으니까 이번에는 바리스타도 붙고 또 잡 에이전시도 붙어서 지금 3잡이 됐습니다. 어쩌다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 5홀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5홀 준비하는 사람과 5홀에 온 지 한두 달도 안 된 사람.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떤 걸 묻는지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이 딱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지 않을까. 물론 제 거를 봐서 100% 이해할 순 없어요. 붙으실 수 있습니다. 잘해봅시다. 우리 다 같이 부자 돼야죠.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